가족은요 회복의 필수 요인이 아닙니다. 그거를 착각들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항상 그 얘기하고 삽니다. 나는 너 보고 산다. 너 너는 보고 내가 산다.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다. 그럼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이런 배경이 그게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네. 치료자 입장에서는요 그 개념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교육을 아무리 하고 상담을 했을 때 그 개념이 회복이 안 되거나 네. 그게 두려워서 상담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 난 평생 그거를 모티브로 살아왔는데 얘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맞아요.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비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독립을 인정해주고 서양처럼 그 서양 인터뷰를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내가 얘를 낳은 이유는요 얘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그래요. 네. 최선을 다해서 20살까지 키우고 얘가 사회 구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낳잖아요, 날 때부터.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꼭 도박 중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존은 작년에 벌써 터졌잖아요. 그 교권 침해나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의 행동들이 전형적인 공동의존의 모습이에요. 네. 얘의 고통이 나의 고통. 이성적으로 행동을 못하고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어. 어떤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런 형태라고 이미 만연하게 돼 있는 문제거든요. 네네. 머리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랑입니다. 회복은요. 네네. 그런데 공동의존이 탈을 써버리면 사랑, 희생, 봉사 이런 걸로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물에 빠졌다면 빠르게 그 물에서 구해내는 방법, 뭐 튜브를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수상의 인력 구조를 요청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자기도 물에 같이 빠져. 네. 그러면 같이 빠져 죽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도박 중독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군요. 스스로 내가 공동 의존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돌아보거나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행동이. 네네. 다만 정말로 그래도 내 행동이나 이런 방식이 아들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만은 좀 한번 돌아보는 게 네.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진짜 아들을 위한 행동인가? 아들 치유에 아들 위해서 하는 행동은 분명하니까 네. 중독 치유에 도움이 되냐. 근데 사실은 제가 또 그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할 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편하고자 자식을 죽이고 있지 않은지 꼭 생각해봐라. 네. 사실은 자식들의 빚 갚아주면 어머니는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자식은 중독으로 죽어가지만. 그래서 내가 편하고자 자식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구분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센터 와서 공동의존 척도 검사가 있어요. 그거 검사하시면 점수대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도 맞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공동의존이라고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아들은 계속해서 이런 중독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희생하겠다는 부모님이 없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럴진데 자기의 행동이 치유에 방해된다는 생각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자기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치유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유 관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검사지로 검사를 해보시고 아닌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얼른 고치시는 게. 근데 공동의존 점수를 확인해도 부모님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인정은 하시나요?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알죠, 자기도. 아. 근데 이제 자기는 선생님이 뭐라 하든 자식을 위하는 길에 이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래서 자식을 위하는 건 분명하지만 부모님들이 네. 하는 것이 중독 치유에 도움이 되냐 그 부분은 다른 문제니까 꼭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상담사의 역할도 참 중요하겠네요. 검사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 사랑이야 희생이야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그거 치유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도 상담사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박 엔딩에서는 항상 이 부모든 아내든 대리변제 해주지 말란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리변제가 이 공동의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대리변제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혹은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가만히 문제 해결은 네가 해라. 스스로 네. 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파생이 생긴다는 거죠. 뭐 사채꾼들이 와서 나를 협박한다. 네. 나 돈 안 갚으면 죽을 거야. 이럴 경우에도 네. 부모님들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너 죽으면 내 가슴에 아마 남을 거다. 근데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버티라.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냥 두는 거죠. 너가 그 일으킨 문제는 너가 해결해라. 우리 이지원 선생님은 아주 단호하신 분이거든요. 이 대리변제의 입장에서만큼은 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에요. 아깝죠 피가. 네. 아니 해줄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좌제도 없고요. 네네. 자 대리변제는 항상 조건이 따라와요. 돈을 안 갚으면 파면당합니다. 내가 신용불량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이 두려움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네. 파면당해도 도박 중독 고치면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예도 봐야 되고요. 회복자들도 만나봐야 되고.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대리변제를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신용불량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신용불량이냐? 물론 신용불량에 대한 단어 자체가 없는 지금 사대에서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는 재정교육도 들으셔야 되고 재정법률에 대한 지식도 미리 알아야 두려움은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대리변제의 위협에. 결국 법적으로 갚아줄 의무가 없다니까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네. 부부 재산 별산제에서 이제는 남편이 100억을 짓던 뭐 1000억을 빚을 져도 부인이 갚아야 될 의무도 없고 자식이 갚아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자식의 빚은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넘버원 조건은 회복이고 그러려면은 회복은 뭐죠? 내 도박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되는데 대리변제는 그걸 커버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줘야 될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뭐 아까 김호진 선생님 지금 얘기하셨지만 자살 문제로 많이 겁을 주는데 중독자 석번 자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깝기 때문에 보내는 협박하기엔 제일 좋은 수단인데 거기에 약한 사람들은 공동의지에 강한 거예요. 그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네네. 일단 그 단어가 들어오면 머리가 하얘지고 막 이성적이지 행동을 못한 경우는 치료를 받으시고 네. 저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무조건 뛰라고 하거든요. 부모님이랑. 네. 두 번째는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그 큰 수술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호자니까 이제 동의서 사인을 하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경우들을 쫙 읊어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수술을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그걸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네네. 자,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결국은 따지고 따져서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이랑 다 상담해서 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100% 정답은 아니겠죠. 네. 그걸 얘기를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장애가 생기가 돌아가셨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 네네네. 방법을. 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100분의 1, 1000분의 1의 확률을 얘기를 했을 뿐인 건데 올바른 원칙을 준비하지 않은 부모는 그런 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부모들. 맞습니다. 평생을 부족하게 살아오신 부모들. 네. 원칙 없이 네. 자식에게 쓸려갔던 부모들은요. 자식이 말도 안 되는 그 협박에 칼자루만 거꾸로 준 그 협박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최악의 경우에 자식이 자살을 했다. 후회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네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숙고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이니까. 네. 자살 안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뭐 미끄러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상황까지 내리는 결정이 돈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돈 안 주기로 결정한 게. 도박 중독은 이렇게 아니면 못 고쳐요. 정말 큰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된다. 최고의 시설인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 방법밖에 없다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괜히 수술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는 동의서에 거죠. 사인은 내가 자책을 하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나 죽겠어라고 하지만 죽는 경우도 거의 없고 협박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치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정말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후회는 없다는 그럼요. 얘기인 최고의 거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는 법적인 의무도 없고 대리변제할 법적인 의무도 없고 그런 연좌제도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연좌제는 없지만 심리적 연좌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케어해줘야 되고 해결해줘야 된다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연좌제 속으로 내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면에서 보면 외국의 그 부모님들의 선택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Your life, 너의 인생이다. Your choice, 너의 선택이다. 부모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나머지는 너가 책임져라. 이런 게 분명히 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부모님들도요, 자기 자식이 도박 중독에 걸리잖아요. 슬퍼해요.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맞습니다. 우울해하고요. 두려워해요. 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각자의 분야가 달라요.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그리고 자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바라거나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잘 됐니? 잘 돼가고 있지. 멀리서 그냥 지지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오는 거죠. 이 공돈 의존의 문제 해결이 도박 중독 전체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동의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안타깝게도 해야 되는 부분은 네. 특히 지금 이제 젊은 자녀들이 많이 도박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아까 강조하는 표현을 했지만 자신들이 그 불안하고 힘든 정서적인 것을 편하게 하고자 자녀들의 문제를 대신해 주는 것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네.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뭐 대부분의 80, 9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기본적인 도박 치료는 본인의 치유 동기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본인의 치료 의지와 동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 거기에 못지않게 공동의존 쪽이 왜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이주영 선생님은요? 저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현재 시스템의 도박자들의 연령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구조가 더 단단해졌죠. 몇 안 되는 가족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 부분이 선제 조건으로 해결이 안 되면 도박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쳐야 될 바닥이라면 빨리 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길게 장기간 있다 치는 것보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규모 피해도 커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넘버원의 문제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대리변제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잘못된 방식의 사랑. 그걸 깨닫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방식의 사랑, 그 공동 의존의 문제 해결해야지 이 도박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동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족들도 문제를 알아야죠. 그래서 정보 획득이 중요하다. 뭐 상담이나 치유 과정 참석이 가장 기본적이다. 두 번째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게 하는 게, 왜냐하면 중독이 의존증이니까. 네네네. 중독 자체가 의존증이니까 그 의존증을 깨는 방법은 너 힘들겠다. 다만 문제는 너가 해결해. 너가 만들었잖아. 네. 안타깝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메시지가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부모의 선택은 이거야. 분명히 확고한 입장을 보여줘야 중독자가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을 때 자기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정보 획득 그리고 상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중훈 쌤.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도박 중독이 고쳐진다면 그 부모나 배우자의 공동의존도 같이 치료가 될까요? 없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때문에 공동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갖고 있는 나의 성장 과정과 배경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별도의 내 공동의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요. 상담, 치료, 그거에 대한 단도박 가족 모임이 있는 배경도 내 회복이에요. 공동의존의 회복.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 않고 혼자 살 수 없어요. 도박과 똑같아요. 중독과. 옆에 사람을 봐가면서 그 기준을 정하고 한계선을 정하고 거리를 정해서 넘어가면 또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고 지지받고. 부모님들이요 모이는 이유는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여요. 어차피 얘랑 같이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네. 괴롭고 힘드니까. 그리고 실수합니다. 그러면 다시 지지받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같은 그 공동의존의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끼리 으쌰으쌰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중독자나 가족들이나 공동의존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벗어나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는데 벗어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라든지 벗어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심하면요 네. 신체화 증으로도 오고요. 위장장애, 두통, 괴로움, 우울증으로도 번지고요. 다른 병으로 이제 변질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요. 이게 두려움을 동반한 괴로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머리는 아는데 아주 옛날부터 공동의존자로 살아가셨던 분들은요. 내가 익숙한 걸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에요. 도박 중독을 끊고 오는 부작용과 마찬가지죠. 정신과 외래 진료를 같이 병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공동의존은 약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또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심한 공동의존자들은 약자차를 안 먹으려고 하죠. 네. 네. 그런 어떤 약물 치료를 동반한 그런 부작용들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네. 담배 끊으면 이제 금단 현상이라고 해서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합리화를 계속 합니다. 네. 아,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변에 화를 낼 바에는 그냥 담배 피자. 이렇게 되는데 공동의존도 안 하다 보면은 다른 쪽의 우울증이나 다른 쪽으로 병으로 이제 번지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바에는 다시 의존하자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항상 그 지지가 엄청 필요해요. 음.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아버님 훌륭한 결정하셨어요. 칭찬을 해도 부족한데 왜 괴로워하시고 왜 힘들어하십니까? 네. 그런 상담 치료가 필요하고 또 같은 모임에서 자조 모임에서의 지지 훌륭하신 선택을 하셨다. 그것이 올바른 가족의 사랑이다라고 지지를 받아야만 네. 그게 이제 조금 순화가 되는 거죠. 끊임없는 지지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에 대한 두려움, 진짜 아들을 잃어버릴까, 혹은 아들이 이것 때문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아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출, 이런 게 역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아들한테 폭력을 당한다 해도 그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나도 기본적으로 잘못을 했다. 차라리 너인데 맞아 죽으면 내가 덜 억울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부모님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이런 공동의존에 사실 처음부터 빠지지 않는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 공동의존에 빠지지 않고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신 분들. 네. 개인주의나 이렇게 뚜렷하신 분들.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확실히 두시고 네. 나는 나고 넌 너라 이런 방식으로 살아오시면서 그렇다고 뭐 몰지각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저는 단 한 번도 네. 아들의 도박 중독 빚을 안 갚아주신 분도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배경을 기본으로 본다면 어렵죠. 예, 그런데 빨리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미디어도 발달돼 있고 SNS 발달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나와요. 네. 그리고 대부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알고 계세요. 나의 대리변제, 나의 사랑이 얘를 잘못 이끌었다는 거를. 그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그 성향이 워낙 강하신 분들인데 배우고 상담 받으셔서 자신만의 거리, 경계선을 구분 지으실 줄 알아야 한다고 봐요.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을 생활했을 때는 조금 더 이 공동 의존에서는 좀 멀어질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친한 친구 잃고 싶지 않으면 네. 덩거래하지 말아라. 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잃고 네. 싶지 않으면 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네네네. 긍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더라인을 딱 만들어 놨을 때 최악의 경우나 그런 경우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정해야 되니까 기준을 배우시려면 센터로 오셔야 되겠죠? 끝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부모님들, 특히 공동의존에 이제 빠지기 쉬운 부모님들한테 정말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이 직접 대응하지 말고 정보를 얻어서 전문가를 찾아라. 저는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하면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하죠. 성인된 자녀는 관리하지 마라. 왜? 그게 책임을 동반하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게 결정하게 해라. 혹시 문제가 됐다면 또 치유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어머님한테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중독에서는 자식을 안으면 자식이 죽는다. 자식을 내가 팽개치면 살아갈 수 있다. 자식을 안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관계를 설정해서 내 테두리 안에, 안올 수 있는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십시오. 저도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네네. 우리나라의 가족 우상, 가족 신화주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회복의 필수 요인이 아닙니다. 네. 개인의 도박 중독의 필수 요인에 가족이 있을 수가 없겠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으신 중독자,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고령의 부모님, 또는 뭐 경제력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갖고 계신 중독자들 많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은 회복이 불가능할까요?
아니거든요. 중독은 어쨌든 회복은 당사자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의 그 존재 자체는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회복할 때 조금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죠. 내 회복 동기를 부추길 수 있는. 그때 나타나 주시면 돼요. 근데 뭔가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야만 한다라는 그 근거 없는 예, 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가족 신화, 가족 우상.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가족은요 회복의 필수 요인이 아닙니다. 그거를 착각들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내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 가족 우상, 가족 신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의 과정에서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님께서는 오늘 공동의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나 새로운 시각 같은 게 생긴 게 있을까요? 도박으로 인해서 참 가족분들도 도박 중독자 못지않게 되게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을 텐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본인 마음 편하자고 한 행동이 아니겠죠, 물론. 그 중독자를 살리고자 하는 네. 어떻게든 저 수렁에서 꺼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했던 그 행동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족병이라고 불리는 그 공동의존의 한 모양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는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들을 수렁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의도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깊은 대화 나눴는데요. 깊은 대화 나눠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